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져 춥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6에서 8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밤 사이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안전사고와 더불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5도, 영덕과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부터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고요. 이 새해에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형 여객선을 새로 건조해 포항 울릉 항로에 취항시키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에 관한 협약식이 열렸는데 이를 계기로 선사 운항 손실 보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새로 건조할 대형 여객선이 울릉 도동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선사에서 제공한 조감도인데 이 배를 하루빨리 건조해 포항 울릉 항로에 취항시키려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도지사와 울릉군수, 선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에 관한 협약식이 열렸고 이후 경상북도는 내년 2월까지 포항 울릉 간 대형 여객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자유 출항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다뤄야 되고 또 그리고 앞으로 관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울릉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객선 건조를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 울릉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선플라워호가 2달 뒤면 운항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새 배는 호주 오스탈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인데 빠르면 2022년 초 포항 울릉 항로에 정식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 가능 파고는 최대 4.2m로 3.4m인 선플라워호보다 더 높은 파도를 견딜 수 있어 현재 111인 연평균 결항 일수가 7, 80일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건조되는 여객선은 울릉 주민을 위주로 한 그러한 여객선 운항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주로 아마 비수기 때 운항을 하게 되고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선사에 500억 원이 넘는 선박 건조비의 대출 이자와 운항 손실분 그리고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선플라워 운항이 중단되는 내년 2월부터 새 여객선이 취항하는 2022년 초까지 약 2년간의 포항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공백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자매도시인 경주시와 익산시가 내일 경주 신라대종공원과 익산역 광장에서 동서화합 제아의종 타종식을 갖습니다. 자정에 열리는 타종식은 경주와 익산시가 번갈아가며 33번 타종하고 두 도시의 시민들이 새해맞이 대합창을 선보입니다. 또 행사장에선 어묵탕과 떡국을 무료로 제공하고 소망풍선 날리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경주시와 익산시는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서동 왕자가 결혼했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1998년 자매 결연을 맺고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진군도 내일과 내년 1월 1일 금남면 망향정 일원에서 제야 타종식과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내일 밤 망향정 해맞이 공원에서는 다양한 공연에 이어 울진대종 타종식이 열리고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새해 아침에는 망향정 해수욕장에서 타악기 공연과 소원 달집 태우기, 무료 떡국 나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방사능 데이터 오류 발생으로 1년 동안 경주 방패장에는 방사성 폐기물 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내년 초부터 일부 반입이 재개되지만 방사성 폐기물 검사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패장에 반입한 중저준위 방패물에서 방사능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민간환경감시기구와 경주시의회가 방패물 반입 중단을 요청했고 원자력환경공단은 1년 동안 방패물 반입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약 900드럼에 관한 폐기물도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올 모든 방패물에 대해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면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반입 중단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달 동안 특별검사를 벌였고 전체 방패물 2,600드럼 중 80% 이상에서 데이터가 잘못됐고 분석 전 과정에서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방패장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원자력 발전소와 병원 동위원소 폐기물에 대해 내년 초부터 반입을 재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패물은 여전히 반입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추진 현황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하게 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시스템 구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까지 이행이 되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 반입 여부에 대해서. 원자력환경공단은 분석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검사 방법을 확대하고 방사성 폐기물 분석센터를 설립해 모든 방패물의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검사를 이제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교차 분석을 통해서 방패물 이제 핵종 분석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검증 능력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1년 동안 중단됐던 방패물 반입이 일부 재개되지만 원자력환경공단의 향후 대책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어선마다 화재 경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무상으로 근해 어선 2,700척의 화재 경보기를 시범 보급하고 2021년부터는 어선의 최대 4대의 화재 경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때 출항 통제 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하고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해상에 있는 모든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닭과 오리, 계란에 대해서도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닭과 오리, 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 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와 도축업자, 포장 판매자,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 급식소와 대규모 식품 접객업자, 통신 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 번호를 메뉴 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렵게 취직하더라도 일이 맞지 않아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시가 취직 전 청년들에게 일 경험 쌓기를 지원했더니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대학을 졸업한 26살 송유정 씨는 광고회사에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몇몇 회사에 지원했다 떨어지기를 여러 번. 그러다 이달 초 대구의 한 광고 대행사에 취직했습니다. 대구시의 청년 사업장, 청년 잊기 사업 덕분입니다. 구직 활동하고 있는 청년과 청년이 갓 창업한 사업장을 연결해 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경험하게 하고 경력도 쌓게 했습니다. 청년과 사업주의 뜻이 맞으면 바로 취직도 가능한데 송 씨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도 광고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쪽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어쩌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였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그게 좋았어요. 이 사업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를 덜 겪게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 4분기 대구 전체 실업률은 3.5%인데 29살 이하 청년 실업률은 8.2%로 2배 이상 높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를 보면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퇴사율은 2010년 15.7%에서 2016년 27.7%로 갈수록 높아져 취업해도 다시 실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일손 구하기 어려운 신생기업의 구인난을 덜어주고 인건비의 90%를 정부가 지원해 부담도 덜어줍니다. 대구에서 저희가 생각보다 저희 업종에 맞는 친구들을 찾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거든요. 대구시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했다가 올해 국비까지 따내 사업을 키웠습니다. 올해 국비를 포함해서 한 9억 원의 예산으로 청년 80명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00명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장 실업률을 낮추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보다는 평생 일자리를 잘 찾을 수 있게 자생력을 높여주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7호선과 4호선에 졸음쉼터 3곳을 마련해 내일 오후 2시부터 운영합니다. 국도 7호선에는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상행과 축산면 고곡리 하행 방향에 설치됐고 국도 4호선에는 경주시 서면 아화리 상행 방향에 마련됐습니다. 졸음쉼터에는 주차장 외에도 화장실과 파고라 의자, 방범용 비상벨과 CCTV가 갖춰졌습니다. 영덕군에도 도시대기 측정소가 설치돼 2달간의 시험 가동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덕읍 화계리에 설치된 측정소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이산화황 등 대기 오염물질 6개 항목과 온도와 습도 등 4개 기상 항목을 24시간 측정해 국가 대기 오염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영덕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일이었습니다. 조선 숙종 때 임금님 진상품으로 유명한 예천 은풍준씨 곶감이 설 대목을 앞두고 출하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감풍작으로 곶감 생산량도 평년보다 크게 늘어나 재배 농가는 판매에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400m, 예천군 은풍면 동사리 마을. 따사로운 겨울 햇살 아래 은풍준씨의 건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구슬에 빛깔고 온 은풍준씨는 만지면 터질 듯 말랑말랑합니다. 네잎 크로버 모양의 은풍준씨는 육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깎은 뒤 10월 하순부터 건조 작업에 들어갑니다. 건조도에서 2달 정도 말린 뒤 다시 2차로 2-3일 간격으로 바깥에서 5번 건조하면 비로소 수분 함량이 50%에 이르는 명품 곶감으로 탄생합니다. 육질이 유연하고 과당의 함유량이 높은 은풍준씨는 정약용의 여의당 전서에서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희가 하면 하얀 분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쫄깃쫄깃한 게 아주 뛰어나고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될 정도로 맛과 품질이 뛰어납니다. 이달 중순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표 과일 산업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그 명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30여 농가에서 올해 생산되는 곶감은 감풍작으로 평년보다 배 가까이 많은 60톤. 설 대목을 맞아 숙성과 포장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생산량이 많아지자 예천군도 판매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기존 하는 그 판매 방식을 벗어나 저희들은 출향인, 기업체, 또 대형 유통업체를 통하여 유통 마케팅을 적극 행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장 뒤 시간이 지날수록 하얀 분이 서려 나오는 은풍준씨는 소비자들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으며 예천군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가 올해 29만 원에서 내년에는 42만 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 1학년과 자사고, 특목고 등의 학생은 42만 2,200원에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내년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예외 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의결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고의 또는 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업체와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못하게 국고보조사업의 수의 계약 기준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2019년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남서풍이 들어오면서 낮 기온이 평년보다 6에서 8도가량 높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밤 사이에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바람이 거세지겠습니다. 안전사고와 더불어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과 포항이 15도, 영덕과 경주가 1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까지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밤부터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지만 찬바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고요. 이 새해에도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